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과연 시장이 어디로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이게 참 모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심란함을 갖게 만들지만 알트 시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43,000달러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뚫어내긴 하지만 아주 즉각적인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7,000달러 구간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5만 달러 근처로 한번 내달리면서 로컬 탑을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냐, 지금 딱 이 기로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반등이 간단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44,000달러 위로 일단은 올라서 줘야 하는데 43,400달러 부근에 268만 개 주수의 매수 물량이 몰려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매수 평단가의 보유 물량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68만 개 주소에 담긴 비트코인이 100만 개가 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여차하면 다시 한번 쏟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꽤나 의미가 큰 호재성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가 플레어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검증자와 인프라 제공 업체로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컴퓨팅 그리고 데이터 저장 부문이 연계돼서 플레어 블록체인 생태계를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플레어 네트워크는 XRP 레저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XRP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면서 사실상 XRP 레저를 이더리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전체 공개 영상에서 직접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과 관점들을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보자분들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든든한 마음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데, 평소 저희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채널의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43,000달러를 뚫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이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4만 달러 밑으로 향하게 될지 아니면 5만 달러 근처까지 한번 내달려 줄지 그 분기점에 자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2포인트 오른 64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다시 탐욕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1%대 초반에 자리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빠진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43,693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RSI가 46에 가까워지면서 곰 세력이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등 시도가 나오더라도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3,700달러 부근에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더 하락하면 매도로 심리가 전환된다라는 시그널인데, 이럴 경우에는 4만 달러를 거쳐서 37,98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반면 44,700달러 장벽을 극복할 경우에는 조정 단계가 끝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5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분석가 게르트 반 라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1시간 차트에서 범프 앤 런 패턴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파란색 추세선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범프앤런 패턴은 범프 단계에서 투기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범프 단계가 끝나고 일반적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이걸 런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양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는 급등 뒤에 급락이 발생하긴 했는데 지금 위치한 자리가 상단 트렌드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 이후에 지지 테스트를 잘 진행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41,700달러 아래로 깨질 경우에는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런 단계가 좀 더 깊어지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는데, 비트코인 일간 차트 RSI에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나는 비트코인을 39,700달러부터 다시 매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절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결정 전까지는 강세 모멘텀, 그리고 1월에 예상되는 변동성과 조정 가능성, 그리고 이후 반감기 뒤 2024년 새로운 올타임 하이, 과거 사이클에 기반하면 2025년 3분기에서 4분기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 이런 점을 지난해 연말에 이 4가지를 제시를 했고, 지금 두 번째 상황까지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인 요인도 고려를 한 것이다. 이건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나쁜 게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이자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좀 더 대중화되면 이런 인식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승장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많은 촉매제가 이 상승세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이건 재정적인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일 뿐이다. 동의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분석가 캐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몇 달 동안 38,000달러에서 45,000달러 범위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장인 올해는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수 있다. 반감기 랠리는 3월 중순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가 됐고 시장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의 경우에는 여전히 76을 기록하면서 알트 시즌 초입에 공식적으로 입장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알트 시즌 양상을 보이기까지는 물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 자체는 상당히 흥미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코인 에디션의 경우에는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멘트를 중심으로 ETF 등이 알트코인 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거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올해는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암호화폐 인식이 변화하고 이더리움 ETF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이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비트럼과 체인링크 등 다른 암호화폐들에 대한 관심도 역시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탐 마리는 체인링크 4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추가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체인링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막 추세선을 리테스트하고 있다. 16달러 위로 돌아가기 전 몇 시간 동안 이 추세선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6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주면 그 다음으로는 25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됩니다. 크립토 무스의 경우에는 체인링크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토큰화된 실물 자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적인 혁신이 될 것이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주식, 채권, 와인, 부동산, 주식 등이 모두 토큰화될 것이다. 이런 트렌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인링크가 필요하다. 이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며 체인링크 빠돌이스러운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리얼월드 에셋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 체인링크는 거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체인링크 말고는 거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체인링크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관점은 물론 다르겠지만 대체로 체인링크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인베스팅에 조금 더 적절한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석가 스코필드의 경우에는 아비트럼 8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차트가 어메이징하게 형성되고 있고 $5 가능성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상단 저항 돌파 이후에 지금 지지 테스트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비트럼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로서 상징성이 굉장히 아주 많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급등세를 보여줄 경우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2월로 예고된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의 경우에는 레이어2 수수료 대폭 절감, 이런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여전히 0.58달러 부근에 자리하면서 다소 어지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59달러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더 빠질 경우에는 0.56달러, 그 이후에는 최악의 경우 0.46달러 가능성, 여기서 반등해 줄 경우에는 0.67달러 이후에 0.74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XRP 주간 차트를 공유하는 분석가들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차트 자체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석가 플래시가 공유한 XRP 주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아따 차트 엄청 예쁘구만 이렇게 짧게 멘트를 치면서 상단 저항 돌파 이후에 랠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 소식도 더해졌는데,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가 플레어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검증자와 인프라 제공업체로서 중요 역할을 맡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저장 부문과 연계돼서 플레어 블록체인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검증자로서 블록을 검증하고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프로토콜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플레어가 구글 스타트업 클라우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의 재정적인 지원 또 기술적인 도움을 통해서 웹3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플레어가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플레어 네트워크는 리플에 직접 관련성을 가진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XRP 레저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XRP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XRP 레저를 이더리움과 유사한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만들어줍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런칭 초기에 XRP 홀더들을 대상으로 플레어 네트워크 기반 토큰인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이건 XRP 커뮤니티를 플레어 네트워크로 유도하면서 동시에 두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플레어 네트워크는 XRP 레저의 기능 확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 기본 기능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XRP 생태계를 강화하는,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가 이번에 구글과 손을 잡은 겁니다. 전 세계 대형 금융기관들이 백본 기술로서 XRP 레저와 XRP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XRP의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는 플레이어가 구글과 손을 잡아버린 상황, 이런 걸 바라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알트 시총 차트를 보여주면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거대한 알트 불마켓이 도래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전 사이클과는 다른 부분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기 위한 1단계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하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등
메이저 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의미 있는 반전 모멘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긍정적인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건 알리가 제시한 이더리움 주간 차트입니다. 상승 삼각 패턴 상단 저항 돌파를 이뤄냈다라는 점, 그래서 다음 목표는 3,400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2월에 덴쿤 하드포크가 예고돼 있고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 대상이라는 점은 조금 더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 에스트론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10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2,750달러에서 저항을 맞고 2,4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3,000달러까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통 10시간 차트는 따로 체크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보니까 차트 흐름은 꽤나 그럴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면 이더리움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주의 깊게 바라볼 가치가 있는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들, 이런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워낙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 주자를 꼽자라면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을 빼놓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비트럼은 특히 레이어2 프로젝트들 가운데 처음으로 스테이킹된 총 자산 가치 TVL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점, 여러 웹3 게임 프로젝트와 플랫폼이 아비트럼에서 개발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신규 진입을 고려하실 때는 진입 타이밍 잘 보셔야 한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관심사는 단연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들에 대한 ETF 출시 여부인데, 먼저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올해는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가속화시킬 어마어마한 촉매제들이 대기하고 있다. SEC는 5월에 첫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또 이더리움은 자체적으로 레이어2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도 다가오고 있다. 특히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50% 이하로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의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로우의 경우에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50% 이하다.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본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기 어려운 것은 SEC의 모호하고 기준 없는 못 같은 스탠스 때문인데 이건 리플 소송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복잡해 보이는 건 또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블랙록이 끼어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더 선명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의 경우에도 이더리움 현물 ETF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우리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더리움 ETF 보유 가치를 알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나는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블랙록은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이미 지난해 11월에 SEC에 제출한 상태인데 다음 데드라인은 1월 25일,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파이널 데드라인이 8월 7일입니다.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파이널 데드라인이 5월, 이후에 아크21 쉐어스, 해시덱스 등등이 이더리움 현물 ETF 데드라인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빠르면 5월, 늦어도 8월에는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